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반드시 거짓인 거. 추론 문제는 이런 걸 잘 봐야 돼. 거짓인 거, 참인 거, 또 알 수 없는 거, 이런 거. 이런 걸 잘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일단 100명이 어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100명이 세 군데 봉사활동에 참여를 이제 하려고 한대요. 여러분들도 빨리 취업하셔서 이런 봉사활동 좀 다니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날이 꼭 올 거예요. 제 눈을 바라보시면 돼요. 자, 일단 세 군데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조사를 한 거야. 그래서 한 번만 손을 들게 한 거예요. 서울 갈 사람 이렇게. 서울에 손 들었으면 인천하고 대전에 손 들면 안 돼. 그런데 서울에서 봉사를 희망하는 참가자들 중 일부는 사오정 같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그냥 다 손을 든 거야. 서울 말고도 뭐 1, 2, 3에 모두 손을 들었대요. 근데 다행히도 그 숫자가 일정한 거야. 그 외 참가자들은 모두 올바르게 손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서울에 손든 일부. 그래서 여기 보면 질문 1에 손을 든 참가자는 10명, 여기 1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은 진짜 이거 서울의 희망자들이야. 근데 이 10명 중에 일부, 그러니까 그 X명이겠죠. 이 X명이 여기서도 손을 들고 여기서도 손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손을 든 사람이 80명이란 얘기는 이게 순수하게 인천 지역 봉사 희망자가 아니라 이 중에서 X를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서울에 손든 이 X명이 여기서도 손을 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전도 질문 3에 손을 든 사람이 16명이니까 빼기 X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한 게 100이 나오도록 하면 이제 게임 끝났죠. 그래서 일단 10 더하기 80 빼기 X 더하기 16 빼기 X 이렇게 하면 이게 100이야.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X가 3명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서울 지역 희망자 10명, 얘는 3명을 빼줘야 되니까 77명, 얘는 3명 빼줘야 되니까 13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났죠? 서울 지역 희망자 수는 10명이야, 맞아. 인천 지역 희망자 수는 77명은 대전 지역 희망자 수의 6배 이상이에요? 대전 지역 13명인데 6을 곱하면 78명이잖아. 그러니까 77명이니까 6배 이상 아니잖아. 그러니까 X.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은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제가 이렇게 문제를 좀 출제를 하고 그럴 때 피셋 있죠. 피셋에서 좀 기출됐던 문제들을 약간은 좀 참고를 하고 그러는데 좀 그런 유형이죠. 여기 보면 시장형 공기업의 A팀과 B팀에 요거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게 빨라. 그래서 A팀하고 B팀이 있는데 50명씩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모두 소속된 팀에서 근무 중인데 A팀이 회사 전체 행사를 담당하게 돼서 B팀에 9명의 인력 지원을 요청했대요. 그래서 B팀은 50명 중 9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A팀의 지원 인력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1차 이렇게 딱 했더니 A팀은 59명이 돼 있고 B팀은 41명이 돼 있겠죠? 그죠? 그 중에 이 59명 중에 A팀이 50명, B팀이 9명인 거예요. 여기는 그냥 순수하게 B팀 41명 남아있는 상태죠. 그런데 또 B팀 역시 또 다른 회사 행사를 담당하게 돼서 A팀의 인력 지원을 요청하였대요. A팀은 B팀으로부터 지원받은 인력을 포함한 59명 중 9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다시 두 번째 이쪽으로, 원래 이쪽으로 해서 9명이 온 거잖아요. 근데 다시 9명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 9명 중에는 순수 A팀 요 50명에 되는 9명이 갔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 B팀 중에 일부, 그리고 A팀의 일부가 갔을 수도 있고, 뭐 아직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구조죠. 그런데 보기 A를 보니까 A팀과 B팀 간 인력 자원이 한 차례씩 이루어졌어. 이렇게까지 갔어. 그러면 다시 50명 이렇게 돼 있죠. 이 구성은 좀 다르게 돼 있겠지만, 그죠? 그랬더니 A팀에 B팀 소속 직원이 3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3명. 이쪽 9명 중에 그럼 B팀으로 몇 명이 갔어요? 원래 B팀 인원이었던 6명이 가고요. A팀 인원 3명이 간 거예요. 이 9명. 여기 지금 3명이 남아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B팀에는 A팀 소속,
A팀으로 지금 갔으니까 B팀에는 두 번째에 있을 때 A팀이 3명이 있는 거죠. 3명 남아있다. 그죠? 자, 거꾸로 A팀과 B팀 인력 지원이 한 차례씩 이루어진 후 B팀의 소속 직원이 또 2명이 남아있대. 이제 이건 아니야. 이건 또 다른 경우야. 자, B팀에 A팀 소속 직원이 2명이 있다는 얘기는 이 9명으로 갈 때 A팀 7명, B팀 2명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A팀에는 B팀 소속 직원이 2명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 이쪽에 3명 남아있으면 이쪽에 또 다른 팀 3명 남아있고 이쪽에 2명 남아있으면 다른 팀 2명 남아있고 이런 구조죠. 그래서 요걸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면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2명.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서울교통공사에 채용될 2명의 후보자. 여기 보면 2명을 채용하려고 하고요. 4명 중 후보자가 2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인사와 총무 담당자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되면 요 4가지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 2명이 서로 다른 업무를 맡아서 4가지 업무를 빠짐없이 분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2개씩 나누든가 하나, 3개 이렇게 나누든가 어쨌든 이 2명은 저 4가지를 다 책임져야 돼. 맡아줘야 돼. 그리고 4가지 업무에 관련된 직업기초 능력으로는 요런 5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의, 대, 문, 정, 자. 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업무에 필요한 직업기초 능력을 모두 갖춰야 돼요. 그래서 아래는 이를 표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저는 참 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4명 갑, 을, 병, 정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요거죠. 이제 직기초 과목이고 요거는 이제 업무. 이런 식으로 표를 그리면 문제가 금방 풀려요. 그래서 일단 자원관리 능력은 병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이 갖추고 있대요. 일단 갑, 자원. 그리고 얘는 자원이 없어. 그 다음에 정이 급여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려면 의사소통력만 추가로 갖추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정은 의사소통은 없나 봐. 그리고 급여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문제 정보가 아니라 하려고 그러면 의사소통과 함께 대인 문제 해결, 대인 자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건 뭐죠? 자원 있고, 자, 대인하고 문제 있으면 되겠네요. 대인하고 문제. 자, 이거 보세요. 의사소통력만 있으면 의사 대인에서 채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의사 문제에서 제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대인 자원에서 비품 구매. 급여는 못해. 그래서 일단 3개가 확정이 됐어요. 정은 3개가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면 정이, 의사는 이제 없는 거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뭐뭐 있어요? 대인하고 자원 해서 할 수 있는 거. 얘는 비품밖에 못해요. 일단 하나밖에 못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갑은 채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대요. 채용 업무를 하려면 의사하고 대인. 의사, 대인. 그 3개 다 찼어. 근데 일단 채용하고 얘는 또 자원의사 대인이니까 자원하고 대인이 있어서 얘는 비품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자원 대인에서 비품 할 수 있죠. 그래서 2개. 그 다음에 을과 병은 급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대요. 급여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 문제 정보 있죠. 문제 정보. 3개 다 찼어요. 그러면 자원 문제 정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자원 문제 정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급여. 또 없죠. 대인하고 이 3가지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하나야. 그럼 대인 관계 능력을 갖춘 후보자는 2명이래요. 벌써 대인 2명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대인 아니야. 그럼 병이 갖출 건 뭐가 있어요? 나머지 2개 빼고 의사, 그 다음에 문제, 정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병이 할 수 있는 건 의사하고 문제를 통해서 요거 의사 문제를 가지고 해서 제도 일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하고 정보에서 급여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뽑으면 채용, 채, 비, 재, 급 요 4가지를 다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갑병. 10번.
요거는 이제 3단론법과 대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거를 엑스레이로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럼 뼈대가 나올 거예요. 즉,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문장으로 하면 헷갈려. 그러니까 얘를 A로 바꿔봐. PQRS로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져 있는 거. 아니, 몰라. 내 방식대로 할래. A로 바꾸고요. 얘를 B로 바꿔봐요. B. 그럼 알고 보면 이 첫 번째 문장 보니까 만약 북미 정상회담의 재개달 확률은 예의대비 대한민국 경제활동 대비 지출을 늘릴 것이다.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고 복잡해 보이지만 얘 엑스레이로 해보면 겨우 이거예요. 그냥 A는 B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국방비 지출을 늘리거나 이걸 그냥 C라고 놔. C. 늘리거나 5. 경제협력과 관련된 지출을 늘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네. 경제협력과 관련된 지출을 늘리려 할 것이다를 B로 놨으니까 늘리지 않을 것이다는 not B네요. 두 번째 문장도 보니까 이거야. 겨우 뼈대가 이거야. 세 번째 문장. 대한민국이 국방비 지출을 늘린다면 새로 나온 거니까 D. 중국은 국방비 지출을 늘린다. C가 있었다 여기. 요거죠. C는 요거는 중국은 대한민국을 경제로 새로 나온 거네. D. 이거예요. 얼마나 간단해. 이런 식으로 다 했으면 좋겠어. 저런 명제 문제가 나오면 뭐 추가해야 될 전제 이런 게 나오면 다 3단론법이 이렇죠.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새로운 결론이 나왔대요. 요렇게 해서 요런 결론이 나왔대요.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 재개될 확률이 높아진다면 A로 났으니까 결론이 뭘로 난 거예요? not A로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뭐가 오면 되느냐? 그거 찾으면 돼요. 간단하죠? 여기 보니까 대우가 있네. not B는 not A. 만세! 그래가지고 여기 not B가 있으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를 보니까 야구르게도 not B가 없어. not B는 뭐죠? 이에 대비하여 대한민국은 경제활동과 관련된 지출을 늘리지 않을 것이다. 없어. 그죠? 열받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not B가 없으면 딴 거라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not B가 있네. 그러니까 얘들은 명제고요. 진술이고요. 얘는 뭐죠? 얘는 명령문이라고 보시면 돼. 즉, 이 명령문은 지금 뭘 하라고 돼 있어요? C를 고르거나 not B를 고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죠. 둘 중에 하나 우리가 고르면 돼. 하나를 고르고 하나를 버리면 돼. 근데 원래 우리가 필요한 건 얘야. 그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둘 중에 not B를 가지고 오면 돼. 그 얘기는 뭐죠? not B를 가져오고 C는 버려.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C를 버리고 and not B를 가지고 와. 이거 아니에요? 결국 not B하고 not C는 똑같은 거야. 결국 이게 없잖아? 그럼 not C를 갖고 오면 돼요. not C는 어디서 와요? 여기서 오죠. 얘 대우. not D는 not C. not C는 not B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 얘를 not C. 그러니까 not D에서 not C로 해서 not A.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not D가 있으면 돼요. 그게 뭐죠? not D. 중국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경제적인 보복을 단행하지 않을 것이다. 요거잖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3단론법 문제 중에 좀 제일 복잡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해설지를 보고 제 지금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자꾸 반복적으로 보고 또 하고 또 하고 아침에 안 되면 밤에 또 하고 내일 아침에 또 하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친구들 설명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 소화가 될 거고요. 그 소화 이해가 된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절대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1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11번부터 20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저 피셋에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인데 약간은 좀 변형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실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일단 두뇌 훈련용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문제, 70문제 중에. 자, 우선 이 의미는 아시겠죠? 이쪽에 50원이라는 얘기는 이쪽 줄에 지금 5개의 사물함에 있는 돈의 액수의 합이 5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0원이나 30원만 들어갈 수가 있어. 뭐 10원, 40원 이런 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건
각각에 나오는 합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일단 3이라는 합이 나오려고 그러면 3 하나밖에 안 쓰여. 그 다음에 4는 2가 2개가 쓰여요. 5는 2하고 3 하나씩 쓰여요. 그 다음에 6은 두 가지죠. 2 더하기 2 더하기 2, 3 더하기 3. 7은 2하고 3이 이제 요건 한 가지죠. 2 더하기 2 더하기 3. 이제 9가 있는데 9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 그 다음에 3 더하기 3 더하기 3이야.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가 이제 4가지가 나오잖아요. 나머지는 똑같은데 예와 예일 경우, 예와 예일 경우. 그럴 때는 이렇게 4가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제일 큰 수를 한번 생각을 해. 그리고 이 중에서도 또 2가지 경우가 나오잖아요. 이 중에 좀 더 단순한 거. 2, 3번에 3 하나 나오는 것보다는 3, 3번 나오는 게 생각하는데 제일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2가 들어있고 여기에 지금 3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이 상태에서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요 합을 생각을 하면 이 위에 지금 뭐 하나 필요하죠? 여기 지금 3이 있으니까 2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여기 2 못 오죠? 그 다음에 여기 2가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합이 여기가 2가 오면 이쪽 합이 지금 4가 돼버려요. 여기가 5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도 못 와요. 9, 2 못 오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 확정됐어요. 됐죠? 또 5를 이쪽으로 한번 봅시다. 이쪽에 또 2 하나 나와야 돼. 여기 2 못 나오고요. 자, 여기 2 못 오죠? 그럼 여기가 2가 오면 이쪽이 5가 안 되니까 여기 안 되고요. 그럼 일단 2개 2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위를 봅시다. 여기는 2가 있으니까 3이 나와야 돼. 무조건 3. 근데 3이 안 나오는 경우는 여기는 다 3 나올 수 있겠다. 그 다음에 40원을 한번 볼게요. 40원은 위에 이 2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2가 안 나오는 곳은 얘하고 얘. 그리고 여기 보니까 9가 이제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3, 3, 3.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경우는 이쪽으로 지금 3 하나가 필요하죠. 3. 3이 필요하고 여기는 그러니까 3이 못 오고 그죠? 4니까. 그럼 여기에 2 벌써 2개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쪽 하나씩 이렇게 채워지죠. 이쪽 이렇고 여기 지금 5 완성됐고 여기 이제 이 중에 그래서 요거 남아요. 요렇게 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9를 생각해보면 이쪽 줄에 지금 3 2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여기 3, 3 해보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럼 이쪽 줄에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6이니까 여기가 00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한번 2가 지금 4개가 있다 그러니까 2를 세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맞네요? 이제 문제가 뭐야?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0의 개수만 세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은 갑을병정 그 다음에 변수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변수가 사람 이름, 휴가지, 연도, 업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표를 그리되 그 변수들을 위로 다 올려버려 그냥. 이쪽에 이름, 그 다음에 업무, 그 다음에 입사 연도, 그 다음에 휴가지.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하나를 이미 갑을병정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으세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갑이 뭐라고 그러냐면 병이 휴가를 가려는 방콕. 병은 방콕을 가. 그리고 자기는 인사가 아니래. 인사 아니야. 그 다음에 나는 회계 직무를 담당하고 있대요. 그리고 사이판으로 간다고 그런대요. 야, 좋겠다, 사이판. 좋다. 그분이 을인지 정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총무직무. 누가 이제 총무예요? 을은 회계니까. 총무는 을 정 중에 하나니까 얘가 총무. 그리고 이 사람이 인사가 아니니까 이 사람이 인사. 나머지 업무는 교육. 그 다음에 정은 2015년에 입사를 했대요. 가장 늦게 입사한 직원이 가려는 제주도는 짧은 기간에 8이 아니면 제주도 지금 남아있죠. 근데 이 사람이 2015년에 입사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 제주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제주도고 이 사람이 8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늦게 입사한 사람 2018. 그리고 병은 2016년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16, 이 사람은 2017. 끝났죠. 자, 이 상황에서 갑은 교육 담당자고 제주도 맞네요. 이거는 지금 거짓인 거니까 을은 2016년, 을 2016년 회계 맞네요. 그죠? 가장 늦게 입사한 사람은 18년 갑. 가장 먼저 입사한 사람은 정이죠. 벌써 여기서 틀리네. 그럼 정답 4번. 이런 문제들이 꽤 나오죠. 이건 기본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시간이거든요. 이런 걸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나중에 실제로 이제 회사를 들어가 보면 내가 만약에 진짜 워싱턴하고 파리를 출장을 가야 돼. 그럴 때 언제 도착하고 한국 시간으로 언제 도착해서 언제 업무 보고를 드리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기준을 인천, 워싱턴, 파리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천에서 7월 1일 8시에 출발한다고 돼 있어요. 08시.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워싱턴으로 가는데요. 얼마나 걸린대요? 워싱턴까지. 인천에서 워싱턴까지 가는데 14시간 걸린대요. 그러니까 인천 시간 기준으로 워싱턴 도착하면 몇 시야? 여기서 14시간이 흐른 거잖아. 7월 1일 14시를 더하면 22시. 그런데 이게 워싱턴에서는 몇 시예요? 인천은 워싱턴보다 13시간이 빠르대. 이거 좀 헷갈릴 거야. 빠르다는 건 우리가 먼저 가 있는 거야. 지금 기준으로 워싱턴은 아직 오늘이 우리가 오지 않았어요. 어제 우리로 해당되면 지금으로 오려고 그러면 13시간을 더 있어야 워싱턴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간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3시간을 빼줘야죠. 그러면 도착했을 때 워싱턴 현지 시간은 7월 1일 13시간을 빼주면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워싱턴에서 4시간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3시. 그래서 이때 파리로 출발해. 파리까지는 얼마나 걸린대요? 8시간이 소요된대요. 8시간을 더하면 21시에 도착을 하게 돼요. 자, 이게 7월 1일 21시는 자, 파리는 워싱턴보다 6시간이 먼저 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6시간을 더 해줘야죠. 그럼 7월 2일 6시간이니까 새벽 3시가 되겠죠. 6시간이 빠르니까 앞으로 가야 되니까. 21시에 3시간 가면 7월 2일 0시고 3시간을 더 가면 3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5시간, 6시간 총 8시간에 뭐를 했대. 그러니까 11시가 되겠죠. 7월 2일 오전 11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런 걸 할 때는요. 먼저 이런 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두 사람이 서로 거짓말이라고 서로 안 맞는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먼저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쭉 찾아보시면요. 을하고 정이에요. 나는 정보다는 점수가 낮아. 정은 나는 을보다는 점수가 낮아. 그러니까 정하고 을이 서로 모순이야. 그래서 결국 거짓말하는 사람은 정 아니면 을이죠. 그리고 나머지 갑, 병, 무는 무조건 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잖아, 게임. 이렇게 해서 순위를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인데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오잖아. 을이 거짓말일 경우, 정이 거짓일 경우. 자, 일단 갑병무는 진실을 얘기하니까 갑병무대로 한번 순위를 매겨봐요. 갑은 3등이래. 이거 진실이야. 두 경우. 자, 그 다음에 병은 나보다 점수가 높은 사람 무 한 명이야. 이 얘기는 무병이란 얘기거든요. 무가 제일 점수가 높다고 하잖아. 이건 변함이 없어. 이건 진실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차이가 나겠죠. 자, 을이 거짓일 경우는 이게 거짓이란 얘기거든요. 즉, 나는 정보다는 점수가 낮다는 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은 뭐죠? 나는 정보다는 점수가 높아야. 을, 정. 아무 문제 없죠? 이 세 명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하고 모순되거나 부딪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정이 거짓을 얘기해. 이 얘기는 요건 진실이야. 이게 거짓이야.
나는 갑과 을보다는 점수가 낮아.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갑과 을보다 점수가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을 하는 얘기는 이 경우는 을이 진술이 진짜니까 나는 정보다는 점수가 낮아. 을이 얘기하는 건 이거거든요. 근데 정이 거짓을 얘기하는 거. 나는 갑과 을보다는 점수가 낮아. 자기는 높아. 갑보다 높을 수가 없죠. 이 진실을 얘기하는 갑, 병, 무와 부딪혀요.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이 거짓을 말할 때는 이게 안 맞아. 근데 을이 거짓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거든요. 결국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을인 거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또 7명이야. 그럼 바로 이렇게 그냥 7명을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A, B, C, D, E, F, G 이렇게 해놓고요. 1호선 혹은 2호선을 이용하였대요. 자, A가 1호선을 이용하지 않았대요. A는 그럼 2호선. 간단하죠? 1호선을 이용한 사람 많아야 3명. A와 D는 같은 노선을 이용하지 않았대요. 1호선이죠? 얘가 2호선이니까 A가. 그 다음에 F하고 G는 같은 노선을 이용하지 않는데요. 2가지 나오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B는 D와 같은 노선을 이용했대요. 1호선. 자, 이 얘기는 1호선을 이용하는 사람 많아야 3명. 4명은 될 수가 없어. 근데 여기 보면 1호선 이용자가 1명, 그리고 여기에서 1호선 1명자 무조건 나오죠. 1호선은 다 찼어. 나머지는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A와 C는 같은 노선을 이용합니까? 맞네요. 그죠? B는 2호선입니까? 아니죠. C는 1호선입니까? C는 1호선 아니죠. D는 F와 1호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E는 1호선을 이용합니까? E는 2호선이죠. 맞는 건 1번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결국 추론은 표를 빨리빨리 잘 그리는 사람들이 문제를 잘 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문제를 읽으면서 이렇게 표를 그리게 돼.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자, 16번. 이것도 아주 기본형 문제죠. 박스 그리는 거. 바로 5명, 5개역 이러면 우리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제 박스를 그리게 될 거야. 5명을 쓸 수 있게. 그리고 이쪽에도 역 5개를 쓸 수 있게. 물론 이쪽에 역 써도 되고 사람 써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일단 갑을병정무 저 순서대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름으로 아래로 쭉 돼 있으니까 병, 정, 무. 여기서는 차분함이 필요해요. 서두르면 틀리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서울역, 오송역, 익산역, 광주 송정역, 목포역. 자, 나는 서울역에 배치되지 않았대요. 이렇게 X 치는 거잖아. 갑은 익산역에 배치되지 않았대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서두르지만 않으면 되죠. 자, 또 병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오송역에 배치되지 않았대요. 정은 익산역에 배치되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 정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광주 송정역에 배치됐대요. 이제 여기서부터 요렇게 쳐주면 되겠네. 그죠? 위아래로. 정이 지금 확정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을은 익산역에 배치되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 을은 목포역에 배치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을은 여기밖에 없네. 또 이렇게 위아래로 해주고. 재밌죠? 그죠? 그 다음에 병은 서울역에 배치되지 않았대요. 자, 이 상태예요.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이게 뭔가 동그라미가 하나씩은 다 채워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하는 분도 계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안 하셔도 돼. 걱정하지 마. 반드시 참이라고 볼 수 없는 걸 찾는 거죠. 갑은 서울역이나 목포역 중 서울역이나 목포역. 이거 맞네요. 한 곳에 배치되잖아. 자, 을은 오송역 맞네. 병은 익산역이나 목포역. 몰라. 얘는 아직 몰라. 정은 서울역과 익산역에는 배치되지 않았어. 무는 오송역과 광주역에는 배치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모르는 건 참이라고 볼 수 없는 건 3번밖에 없지요. 하다 보니까 재밌잖아요. 맨날 재밌대, 그죠? 근데 재밌어. 추론은 잘 풀리면 참 재밌고 어떤 기쁨도 느껴지고 막 만족스러운 것 같아.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대우하고 3단론법 이런 걸 이용하는 거네. 일단 당직 근무를 한 사원. 일단 얘가
먼저 그 정보를 준 거죠. 확실하게 B는 아니야.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B가 들어간 거. C가 당직 근무를 한다면 B도 당직 근무를 하는데 B는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얘의 대우. not B는 not C. 그래서 이렇게 not C. 그 다음에 또 B가 들어간 거 봐요. C가 당직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A나 B가. A죠. 이렇게. A 당직 근무하네. B 들어간 거 지우고. A 당직. 벌써 3번 나와요. 정답. 근데 나머지도 한번 해볼까요? D가 당직 근무를 한다면 A는 당직 근무를 하잖아. 근데 A는 당직 근무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D not A인데 요 대우를 하면 A는 not D가 되죠. 여기서 not D. 그리고 D가 당직 근무를 하자면 E도 당직 근무를 하잖아. not E.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당직 근무하는 사람은 A밖에 없죠. 3번.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전체 100명이 있는데 100명 중에 서울, 인천, 대전, 광주 4곳 중 배치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광주에 배치되기를 희망한 신입사원들을 몇 명이냐를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서울, 인천, 대전 각각 60명, 40명, 30명을 희망했고 그 다음에 서울, 인천, 인천, 대전, 서울, 대전 두 군데를 또 동시에 희망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서울, 인천, 대전을 모두 3군데를 또 다 희망하는 직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인천, 대전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광주 희망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요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3개를 먼저 더해야 되겠지. 이런 건 알 거예요. 60 더하기 40 더하기 30에서 두 군데를 지금 희망한 사람들을 빼줘야 되잖아요. 8, 6, 6. 8, 6, 6을 빼주고 그 다음에 또 3군데 희망한 사람도 빼줘야 되잖아요. 그럼 10명인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요 부분이 바로 얘들이잖아요. 이렇게 3명 세 군데를 다 희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잘 보면 몇 겹이 겹쳐져 있죠? 3겹이 겹쳐져 있어요. 하나만 남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두 커플을 벗겨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0을 더 빼야 돼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야. 한 번 빼느냐, 2번 빼느냐. 사람들은 다 한 번 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이 나온 거에서 100을 빼주면 광주 인원이 나올 거예요. 이건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장형 공기업인 A사는 임원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팀별 성과 지급 기준을 확정을 하였는데 기준이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유용성, 안전성, 고객 만족도의 총합으로 평가를 하고 이게 중요하네. 가중치는 각각 0.5, 0.3, 0.2.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점수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유용성은 0.5잖아요. 곱하기 0.5. 곱하기 0.5. 곱하기 0.5. 이 계산을 해야 돼. 이거 사실 되게 복합 계산 문제 혹은 통합 문제 3그룹 문제예요. 시간이 좀 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바로 풀더라도 시험장 가서는 이거 딱 판단하고 여기에다가는 안전성에는 곱하기 0.3 곱하기 0.3 그러니까 이걸 해가면서 이건 나중에 해야 되겠다. 시간이 남으면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밀어놓으라는 거야. 또 여기는 0.2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시간이 꽤 걸려. 곱하기 0.2 이렇게 하면 계산한 결과가 여기 제가 그걸 넣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떤 등급이 나올 거예요. 여기 계산을 하면 요거에 따라서 계산의 등급을 하면 어떤 등급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요거는 3.5, 2.4, 이거를 해야 되는 거야. 더하면 7점 얼마 나오겠다. 7점 얼마. 7점 얼마면 C등급이에요. C등급이면 얼마야? 60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들은 3, 2.4, 1.4. 그러면 6.8. 6.8 맞죠? 6.8이면 D등급이에요. D등급. 그럼 얼마예요? 50만 원이에요. 자, 얘들은 계산해보면 이미 이거 계산 안 해도 돼.
그냥 19구라 9 다 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A등급 나와. 이런 건 계산하지 마, 실제로. A등급은 뭐래요? A이면 직전 분기 차감액의 30%를 가산한대요. 그러면서 원래는 100만 원이야. 그럼 100만 원에다가 직전, 여기에서 지금 차감한 게 지금 50만 원을 차감했잖아요. 여기서 30%를 가산한대요. 그러니까 5, 3, 15 더하기 1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거의 898이니까 얘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것도 계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딱 보면 787, 687이니까 뭐 얼마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등급이니까 얘는 80만 원. 그래서 이거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 뒤가 얼마가 나오나요? 305만 원이 나오나요? 110, 190, 305만 원 나오겠다. 한번 다 보고 확인해 보세요. 305만 원이 맞을 거야. 24번 원탁이죠. 원탁인데 이제 주로 6명인데 이 경우는 이렇게 미리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그러면서 수지하고 현준이가 마주보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 가지가 나와. 수지하고 현준이가 마주보는 방법은 여기 수지 현준, 현준 수지, 현준 수지, 수지 현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탁이니까 하나를 고정을 시켜. 그냥 수지 현준 고생이 아니라 고정을 시키면 답이 나와. 그 다음에 현지하고 지영이는 서로 나란히 앉아 있다는 게 뭐죠? 옆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지영이 이쪽에 요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나 혹은 현지, 지영이 이쪽 두 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있거나 이 상황이고요. 현준이는 영준이의 왼쪽 옆에 앉아 있대요. 이런 거 굉장히 헷갈려요. 얘가 영준이의 왼쪽 옆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영준이가 이쪽이거나 이쪽이겠네요. 헷갈리면 영준이를 그려. 그냥 얼굴을. 영준이 얼굴을 이렇게 그리면 코가 여기 있잖아. 그리고 왼쪽 팔 오른팔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준이가 여기 있는 거야. 왼쪽 팔. 이쪽은 오른쪽 팔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준이가 여기니까 얘들 둘은 이쪽에 못 오죠. 이쪽에 오려고 그러면 무릎에 앉아야지. 그러니까 영준이 여기 확정됐고 현지 지영이는 여기 있고 나머지 여기 희영이가 앉은 거예요. 됐죠? 그러면 희영이는 항상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요. 영준이가 뭐라고 하냐면 희영이는 항상 내 이쪽 오른팔이었잖아. 오른쪽에 있는 거 맞네요. 수지의 오른쪽이 현지일 경우, 수지의 오른쪽이 현지일 경우 여기가 현지, 여기가 이제 지영 이렇게 되죠. 그럴 경우 현지하고 영준이 마주보죠. 여긴 영준이니까. 그 다음에 지영이하고 희영이 마주보고 있죠. 둘 다 맞죠? 그러니까 둘 다 옳다. 영준이와 현지 모두 옳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면 다 뭐 이렇대요. 법무 담당자가 뭐 갑인지 을인지 이걸 더 해야 돼. 그래서 일단 갑, 을, 병, 정 이런 걸 이제 좀 써놓고요. 자, 일단 정부에서 여기 이제 그 각 회의는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들이 사용하는 회의실은 A, B, C 중에 한 곳이고 한 명의 직원이 같은 회의실을 2번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16, 18시 때는 이렇게 다 지금 정해져 있어. 그래서 정보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을은 11에서 14시 사이에 C회의실에서 11에서 14 요만큼이네. 요만큼을 을이 차지한대요. 그 다음에 총무 담당자 정, 얘는 총무 됐네. 9시부터 12시 사이에 B회의실을 사용한대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얘는 총무고 정이야. 그 다음에 A회의실의 경우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갑이 사용한대요. 이렇게 갑. 그리고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병이 사용한대요. 병. 이렇게 돼 있어요. 각 회의는 이제 2시간에서 3시간 진행된다 그랬으니까. 자, 병은 B회의실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병은 B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정은 16에서 18시 사이에는 없잖아. 이 총무 담당자니까. 16에서 지금 법무교육 인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갑, 병, 법무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무는 누구예요? 갑하고 병은 아니야. 왜냐하면 한 회의실에서 두 번 하지 않는데요. 법무 담당자는 갑하고 병이 아니에요. 나머지 법무 담당자는 누구예요? 정은 총무니까. 갑하고 병은 법무가 아니에요. 병은 누굽니까? 잠깐, 아까 정이 총무 담당자라고 했으니까 갑하고 을이 법무예요. 법무. 을이에요. 이게 법무예요. 이해 가시죠? 왜 을이 법인지 법무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같은 회의실에서 두 번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갑병은 이 법무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갑병은 법무 담당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갑병이 법무 담당자면 A 회의실에서 회의를 두 번 하는 거예요. 사용을 두 번. 자, 그러면 이제 인사냐 교육이냐 이렇게 남았죠. 인사냐 교육이냐 이렇게 남았죠. 그죠? 자, 그런데 또 병은 비회의실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비회의실을. 그러니까 병은 교육 담당자가 아니야. 그러면 병이 어떤 담당자입니까? 비회의실, 교육 담당자가 하고 총무가 여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 비회의실을 사용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비는 총무나 교육이 아니야. 총무는 정이니까. 그러니까 비회의실 비회의실을 사용하지 않은 병은 교육 담당자가 아닌 인사 담당자가 되고 이 사람이 교육 담당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육, 인사, 또 이제 얘가 교육이니까 갑, 얘가 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좀 복잡해 보이긴 해. 왠지 뭐 이런 표 있고 막 이런 조건 있으면. 자, 그럼 답을 찾아볼게요. 갑은 교육을 담당합니까? 갑 교육 맞죠?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자, 을은 법무를 담당합니까? 을 법무 맞죠? 병은 각각 2시간씩 2시간, 그 다음에 병 2시간 맞아요. 정은 B와 C, 정은 B와 그 다음에 당연히 A를 사용 안 하니까 여기 C, 여기 가능하잖아요. 여기 맞죠? 그 다음에 15에서 16시 사이에는 요 시간대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누가 사용할 수도 있고 일단 여기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2시간 단위니까. 그래서 맞지가 않죠. 그 정답은 5번입니다.